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이것을 완전히 분리해서 수사권 전체를 경찰로 넘기는 작업이 재빠르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을 바꿔서 시스템을 바꿔서 검찰을 개혁해야지 윤석열 총장 하나 찍어낸다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오늘 결론이 날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를 논의할 검사 징계위원회 개최를 어제 기사입니다만, 윤 총장과 법무부 쪽의 징계위원회가 징계위원 공개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는 겁니다. 기피 신청 등 방어권 보장을 위해 징계위원 공개를 요구했지만 법무부는 법령에 따른 비공개라고 맞받았습니다. 징계위원 공개를 요구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검찰에게 그 명단을 줘서 너희들을 배신한 자들은 이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공개하는 것 하나, 그리고 징계위원회를 열기 전에 징계위원들에 대한 언론의 압박, 판사 사찰 문건을 통해서 검사가 직접 판사를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들이 우연하게도 그 당시에 많은 언론들을 통해 보도돼서 판사가 판결의 압박을 느끼도록 만드는 과정을 보셨을 겁니다. 징계위원 명단을 어제나 그저께 공개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언론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찾아내서 그 사람의 시시콜콜한 과거들까지 전부 다 취재를 했을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압박이 되겠죠. 그걸 지금 윤석열 총장 측에서 요청을 해온 것입니다. 윤 총장은 공무원 징계령의 비공개 규정은 징계 당사자에게도 알려주지 말라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지만, 윤석열이 알면, 윤석열에 가까운 검사들이 알면, 그러면 언론이 다 아는 구조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 과정을 통해서 다 확인했죠. 윤석열 쪽에서 알고 있는 얘기는 거의 100% 언론에 흘러나왔다라고 보면 됩니다. 윤 총장은 이날 징계에 출석해 징계 부당성을 직접 주장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직접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하게 펼쳐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출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호인이 변호만 하고 차기 기일을 잡아서 한 번 더 논의를 하자, 오늘은 징계위원회 기피 여부만 정하자라는 식으로 논의를 질질 끌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는지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징계 사유는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지시, 중립성을 훼손한 정치 참여 발언, 시사 발언, 언론사 사주와 북조적자란 회동, 검언 유착, 감찰 수사 방해 등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윤 총장 측의 핵심 징계 사유인 재판부 사찰 의혹에 대해서는 일본과 미국의 판사 개인정보 세평이 담긴 자료집이 존재한다라고 자료를 냈는데, 그 자료를 알고 보면 외국에 있는 자료는 민간인들이 수집한, 즉 변호사들이 모아서 만들어 놓은 참고 자료인 겁니다. 민간인들이 판사가 누가 무슨 어떻고 이런 자료들을 모은 건 언론 출판의 자유가 있으니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문제 제기한 것은 내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대검의 범죄정보기획관실에서 그 내용을 포함해서 세금을 받는 공무원과 검사들이, 행정부의 공무원과 검사들이 사법부의 판사들에 대해서 사찰 문건을 작성했는지를 물어보는 것이지, 대한변협에서 판사 펠럼을 만든다고 대한변협을 처벌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논점을 엉뚱한 데 옮겨가는 이야기인 것이죠. 국민과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을 어떻게 돌려드릴지, 어떻게 봉사할지를 시간 들고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는 누가 봐도 출마 선언인데, 대검은 홍석현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홍석현 JTBC 사주와의 회동도 우연한 만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연히 JTBC 사주를 만나서 술을 먹을 수 있는 것이군요. 우리나라의 검찰. 본인들은 우연히 삼성 회장도 만날 수 있고 현대 회장도 만날 수 있는 사람, 살아있는 권력 중에 손대선 안 되는 사람, 유일무이한 권력, 백두산 호랑이 윤석열이라는 것이 마음속에 있는 변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피 신청을 예고했는데, 일단 당연적인 이용구 차관을 무조건 기피 신청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검사 2명이 있고 외부인은 3명이 구성이 되는데, 윤 총장이 원전 사건의 피고발인 백윤규 산업통상장관의 변론을 맡는 등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기피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차관으로 임명되기 전의 일이고 문제가 되지 않는 사안인데 이걸 문제를 삼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기피 신청은 출석위원회 과반의 의결로 결정되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과반이라고 하면 4명이죠. 그런데 현재 구성되어 있는 구성원들이 4명까지 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보통 당일에 징계 의결까지 마무리가 되는데 문 대통령이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했고, 윤석열 찍어내기라는 여론의 비판도 강해서 캐스팅 보트를 쥔 외부 위원들이 수기를 거듭할 가능성을 점쳐보고 있는 것입니다.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을 채택하고 이들을 충분히 신분하려면 심의 기일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이 과정에서 윤 총장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사람들은 전부 다
너 앞으로 두고 보겠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도 증인으로 나와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총장 본인이 출석을 안 할 가능성도 같이 점쳐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법무부에서는 바로 처리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렇게 꼭 되지 않을 가능성도 지금 점쳐지고 있는 상태인 건데요. 그건 왜 그러느냐? 이제 두 가지 정도 이유를 들겠는데, 첫 번째는 증인들을 다 불러서 얘기를 들어봐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 하나가 있겠고, 징계위의 구법의 중립성을 강화한 검사 징계법 시행이 내년 1월 21일이니까 이후로 연기하자라는 주장을 윤석열 총장 측에서 강하게 하고 이것이 보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윤석열 총장은 시간을 벌어들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시간을 벌어서 뭘 할 거냐? 대검에서는 대검 감찰부가 윤 총장을 겨냥해서 수사를 했고, 문건 생산부서인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사실을 법무부와 부적절하게 공유했다는 의혹을 확인했다라고 말하면서 서울고검에 감찰부에 대한 수사를 지시해 놨습니다. 시간을 끌어서 시간을 벌어놓고 서울고검이 대검 감찰부 한동수 감찰부장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서 이들의 감찰 결과를 무력화시킨 다음에 징계위원회를 속개해서 본인의 자리를 그대로 유지하겠다. 말 그대로 검찰다운 생각인 것이죠. 해서 이 문제는 지금 한 치 앞을 넘볼 수 없는 상태로 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어떻게 해도 섣불리 판단할 수 없는 문제라는 말씀을 지금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윤석열 총장이 안 잘리면 검찰개혁이 망치는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총장의 해임 여부와 상관없이 공수처의 출범이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공수처를 통해서 기소권을 가지는 드디어 검찰 외의 법적 기관이 최초로 생기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가지는 파장은 엄청나게 클 것입니다. 동시에 최강욱 열린민주당 당대표도 말씀하셨지만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이것을 완전히 분리해서 수사권 전체를 경찰로 넘기는 작업이 재빠르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을 바꿔서 시스템을 바꿔서 검찰을 개혁해야지 윤석열 총장 하나 찍어낸다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해서 오늘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서 공수처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 이것이 검찰개혁의 첫 신호탄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시 반에 열리는 징계위원회에 윤석열이 출석을 하건 말건 징계위원들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논의를 잘 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대검과 윤석열 총장은 감찰부를 수사하는 등의 광법을 동원해서 어떻게든 감찰 결과를 무력화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세는 이미 기울었습니다. 검찰개혁은 법을 고쳐서 시스템으로 하는 것이지 사람을 바꿔서 할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의 징계위원회 결과는 제가 내일 말씀드리겠지만, 오늘은 징계위원회의 결과보다 공수처 개정안이 통과돼서 공수처를 가로막고 있던 모든 장애물들이 제거되었고, 이제는 공수처가 만들어져서 검사 집단과 판사 집단도 잘못을 저지르면 잡혀간다는 전례들을 만드는 기관이 될 것이라는 점, 이 점이 가장 중요한 점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힘주어 말씀드리겠습니다.